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서푼짜리 광대급. 북한이 오늘 아침 우리 정부가 15일에 특사를 간청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특사 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이 한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많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만나뵈면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 특사도 서로 오가면서 이게 뜻을 전하고 대화해서 보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심, 믿음, 존경심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서 아주 스타가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여정 부부장에게 남쪽에서 스타가 되었다. 팬클럽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스타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건물을 붕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특사가 오고 와서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했던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은 우리 측 특사 제의를 정말로 비참하리만큼 거절했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에요. 15일에 남한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특사를 제안했었고 그것이 서푼짜리 광대극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 정의용과 서훈 특사로 보내고자 한다며 간청을 해왔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두 사람을 찍어서 특사로 북한에 보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돌적 제안은 대단히 불쾌하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불순한 제의는 철저히 불허하며 비현실적인 제안을 말라라고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해봐야겠지만 북한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특사 제안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은 철저히 불순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위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사의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남측이 간청해왔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가장 빠른 일자가 언제인지 그쪽에 편한 일자가 언제인지 날짜를 주면 우리가 그 날짜대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측은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한다. 혹시나 하는 미련으로 되거나 말거나 공연불하면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라고 조롱했고요.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너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특사 싫다면 특사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특사 보내겠다는 쪽한테 저주를 퍼붓습니까? 조롱이죠. 네, 엄청난 조롱을 퍼부었고 또 외교관계상 사실은 특사를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상대에 대한 대단한 존중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사가 왔다 갔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비밀에 붙이는데 저건 이제 대놓고 저렇게 한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우리 김진 앵커가 소개를 해준 것 중에 빠진 내용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다른 결로 고민을 좀 펼쳐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전례 없는 국가 비상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공화국 경내에 대한 그 어떤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임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련으로 되거나 말거나 공연불하면서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남측의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사를 안 받는데 그 이유를 코로나 핑계를 댄 거예요. 예. 되게 재밌죠. 우리가 죽탕 치겠다고 하는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에서 특사를 보내는 걸 거절한다라고는 앞뒤로 엄청나게 조롱을 붙였는데 예. 근데 특사를 안 받는 이유는
국가 방역과 관련된 사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줄 알면서 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우리 그것 때문에 못 받아요. 우리가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핑계를 당신들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국면에 예. 방역 문제를 가지고서 했다고 하는 걸 한편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요. 지금 어제 NSC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 나와요. 예. 북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의 넘버원은 아직 안 나선 거예요. 예. 우리 여야가 협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막 그 거의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분위기지만 원내대표까지는 그렇게 막 하더라도 당대표들은 잘 안 나서고 예. 뒷전에 있다가 막판에 하나 정도 고리를 풀어서 다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뭐 지금처럼 참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참 안 풀려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넘버원이 나서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하는 양쪽의 고민은 아직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번 폭발을 시켰잖아요. 어제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폭파시켰지만 그동안 자기들 걸 폭파시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변에 있는 핵시설 폭파시켰어요. 풍계리에 있는 지하 핵 실험장 폭파시켰어요. 그 다음에 남북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를 폭파시켰습니다. 이걸 북한에 있는 그쪽의 인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저런 걸 막 폭파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쇼잉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돌아오는 건 없고 장마당은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비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화풀이를 해야 되겠고 돌파구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지금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구제비로 지금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렵지만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뭐 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길이를 재가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넘버원이 남아있고 저쪽도 넘버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국면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태 의원님은요? 박용진 의원이 남바원 둘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빅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실 일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커다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요. 한반도가 대단하게 위험해졌다 따라서 비상한 비상 대권 같은 걸 행사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전 세계적인 이 공감 대위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조치를 혹시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걱정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을 드려도. 국제사회 시선 피해서 뭔가를 줄 수도 있다.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 이게 좀 뭔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재라는 게 북한이 알기에도 분명히 남한 스스로 혼자 풀 수 없다. 그다음에 미국은 분명한 대원칙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접어들지 않고선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다 알고 있는데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그거는 결국은 남한 보고 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비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 압박에 만약에 굴복해서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 북한의 요구에 들어준다면 예.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미중의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려 놔야 될 것 같습니다.